오늘은 개구리 얘기는 안 하려고요. 대신 오늘은 나무꾼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무꾼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도끼질을 하려고 열심히 나무를 으쌰 그리고 찍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또 나타났네. 개구리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개구리가 나타났네. 개구리가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제가요 사실은 예쁜 공주예요. 그런데요 제가 저주에 걸려서 개구리가 됐거든요. 저를 데리고 가셔서 저한테 입맞춤을 해주시면 제가 예쁜 공주가 돼서 평생 할아버지하고 살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또 나무를 열심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가 마법에 걸린 공주라니까요. 제 말을 못 믿으세요? 아니 믿어. 아니 그 저를 데리고 가셔갖고 입맞춤을 하라니까요. 알았어. 그리고 또 막 나무를 열심히 또 베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정말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마법에 걸린 공주라니까요. 데리고 가서 입맞춤을 하면 공주가 된다니까요. 아이 알았어. 그리고 주머니에 뜩 넣더니 나무를 짊어지고 막 또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입맞춤을 하면 내가 사람이 돼서 평생을 옆에서 같이 살아준다는데 왜 입맞춤을 안 해요? 할아버지가 이 나이에 여자가 필요 없어. 나는 말하는 개구리랑 떠드는 게 더 좋아. 그러더래. 예, 그래서 개구리는 사람이 되는 게 실패됐어요. 예. 근데 우리 나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는 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죠?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삶을 막 누리면서 열심히 살 동안 그 사람들이 좋다라는 것에 우리도 집중하면서 살아봤지만 이제 어때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 깨달아가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계절이 어떻게든 쥐어 잡으려고 그래도 얘가 잡히질 않고 그냥 올 때 되면 오고 갈 때 되면 가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벌써 또 아니 엊그제까지 일교차가 그냥 막 들쑥날쑥 그래갖고 이제 환절기니 봄이 와으니 뭐 개구리가 입을 여니 막 이러다가 딱 봄이 왔어요. 아니 어느새 벌써 길가에는 꽃들이 만발해요. TV만 틀면 온 동네 그냥 꽃 소식을 전해주네. 그죠? 네. 그런데 이놈의 몸은 왜 이렇게 어깨도 찌릿찌릿하고 다리도 힘이 빠지고 왜 이렇게 졸린겨? 아주 그냥 봄만 되면 피곤해 죽겠어. 이름하여 춘곤증. 예, 이름하여 춘곤증. 바로 이 봄만 되면 이런 춘곤증 때문에 맥을 못 추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춘곤증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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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이 춘곤증은 왜 안 사라지는 걸까요? 네? 원래 춘곤증은 봄이 되면 오는 거예요. 봄철이 되면 그냥 나른하고 졸리고 맥 빠지고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거는 춘곤증은 딱 제한된 시간 약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2, 3주 정도 올까요? 바로 겨우 내내 움츠러져 있던 우리 몸 대사가 그죠?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대사량이 올라갔던 20% 정도 올라갔던 것들 이런 게 이제 날씨가 완만하게 봄이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대사량도 다시 줄어들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대사가 어떻게 해요? 효소들이 다시 일상으로 얘네들도 원대 복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 긴장돼 있던 데서는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 긴장의 완화, 그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이 나른하고 힘이 빠지는 현상을 우리는 춘곤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2, 3주 정도가 지나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2, 3주가 지났는데도 그런 현상이 계속된다. 그럼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돼요. 딴 데 이상이 생긴 거예요. 네, 춘곤증은 정상적으로 2, 3주 정도만
지나면 된다. 그런데 이 신체의 생리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춘곤증을 그냥 실원장이 2, 3주 지나면 없어진대. 그리고 냅둬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몸이 또 적응을 못하고 약해진 상태에서 여름을 맞이해야 돼요. 네. 그러면 생리불균형,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호르몬의 불균형이 2, 3주가 지나면 적응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효소도 떨어졌죠. 그죠? 네. 대사 능력도 좀 떨어졌죠. 네, 부분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의 생리 균형이 이제 호르몬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불균형이 와 있는 상태예요. 몸이 불균형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도 같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환절기에는 이 춘곤증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몸이 나른하고 맥이 빠지고 먹으면 졸리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식곤증이야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춘곤증은 병일까 아닐까? 병이에요. 예. 이것도 일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병증 가운데 하나예요. 감기 유행하듯이. 예.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춘곤증을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못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춘곤증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춘곤증은 여러 가지 관리를 못해서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양 불균형, 그 다음에 생리활동의 불균형도 있지만 이제 뭐예요? 이 무기질, 다시 얘기해서 영양소가 증가해버린단 말이에요. 필요량이, 소모량이 증가해요. 그동안에는 대사량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대사량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만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체온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다른 곳의 대사량은 늘어나요, 오히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영양소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무기질, 그죠?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의 필요량이, 소모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봄철이 되면 봄나물 먹는다고 단백질도 줄고, 봄철이 되면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줄이고, 이것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운동만 한다고 하다 보니까 나른함을 넘어서 이제는 결핍이 와버리네. 불균형이 와버리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봄철이 되면 잇몸병 생기고, 그 다음에 입 안에, 그죠? 구내염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관절도 좀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기분 좋게, 잘 잤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아침 인사가, 비둘기도 아니고, 구구구구구. 이런 아침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병증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봄에 춘곤증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영양소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양소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자료를 좀 나눠드렸어요. 그죠? 여기, 예. 다 한번 보시면 인체 내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이거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안 받으신 분은, 예, 좀 나눠드리세요. 이거 안 받으신 분 있는 것 같아요? 모자라신 분, 저쪽에. 예. 자.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인체에서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래.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죠? 예, 필수. 그래서 결핍 시에는 결핍증이 생겨요. 예, 비타민 결핍되면은 야맹증도 와버리고, 그죠? 잇몸 구내염 각종 역증 생기고, 대사 능력 떨어지면서 순환장애 오고, 그죠? 예, 그다음에 미네랄 부족하면 또 어떻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근육 떨림, 근육 경련, 그죠? 뭐 이런 신경 장애 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 영양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몸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를 통해서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한번 하면 영원히 갈까요? 아니면 쓸 만큼 쓰고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그래서 공급을 하되 어떻게? 매일 꾸준히 일정량을 먹어야 돼요. 네, 매일 꾸준히. 그런데 이 비타민은 또 하나 원칙이 있어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소량의 법칙. 그래서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이 엄청 많은데 어떤 건 많이 먹고 어떤 건 작게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알아서 제일 작게 먹은 비타민의 양과 나머지를 다 맞춰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골고루 균형 있게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건 봄철 나물에 많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어떤 건 참나물은 맛있어. 미나리도 맛있어. 봄동도 맛있어. 그죠? 나 쑥은 싫어. 나 달래는 싫어. 이건 싫고 저건 좋고 골라 먹다 보니까 그죠? 그 시장에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거 팔고 또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팔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먹고 싶은 건 없고 이상한 것만 또 막 팔아 잔뜩. 근데 이게 중국산인지 아니면 경기도 가평 물 맑은 곳에서 갖고 온 건지 아무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 먹어서 섭취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얘기인 거죠. 맞죠? 아, 내가 말 실수했다. 이 얘기하고 나면 끝나자마자 또 국장님들 또 가평으로 몰려가고 막 갈래 캔다고 다 가는 거 아닌가? 울타리 쳐야 돼, 거기. 예. 아, 근데 너무 기억이 좋아서 잊을 수가 없어. 그죠?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건강해야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 비타민 미네랄은요, 체의 균형, 신경, 근육, 혈액, 응고, 효소, 보조 등 다양한 생리 현상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비타민 B군만 빼고 제가 비타민 BC만 빼고 다 적어놨어요. 수용성 비타민 빼고 먼저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우리 몸에 좀 오래 머물러요. 그런데 얘네들의 역할을 보니까 비타민 A는 시력, 면역, 세포 성장에 관여를 한대요.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야맹증. 그런데 또 과다하면 심장이 또 망가져요. 우리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알았지만 너무 또 과다하게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이 양이 조절이 안 되니까 막 이거 너무 맛있어. 그래갖고 막 어제 막 미나리 무친 거 그냥 잔뜩 먹었잖아요. 맛있게. 근데 미나리도 과하게 먹으면 또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좀 잘 지내야 돼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얘는 강의 끝나고 나가다가 쓰레기통에 확 버리고 가지 말고 잘 갖고 계시다가 하나하나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고 주변 분들하고 공유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자료는 보시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하고 좀 무릎을 탁 꿇을걸요? 뭐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피리독신, 비오틴, 엽산, 코발라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죠? 네. 이게 근데 들어는 봤는데 뭔지 모르죠? 네. 이게 바로 비타민 B군의 이름이에요. 이거를 너무 어려우니까 비타민 1, 비타민 2, 비타민 3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지. 원래는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피리독신, 비오틴 뭐 이런 엽산 이런 식으로 불려요. 그게 비타민 B군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가득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 속에서 비타민 B군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아요. 50여 가지가 더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비타민 B군은 7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비타민 B12까지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1897년도 러시아에 있는 학자가 처음에 비타민 B를 발견을 했는데
그때는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않았고 장비도 섬세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를 발견했는데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도 저놈 같고 다 그놈이 그놈 같아서 그냥 비타민 B로 퉁쳐버린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의학이 발달되고 나니까 비타민 1번부터 12번이 아니라 비타민 72번까지 나가는데 그 종류도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한데 이미 비타민 B로 붙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비타민 B군으로 통합을 했지만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도 않고 인체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것들은 현대에서는 다 버려버린 거예요. 표기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비타민 B1에서 12, 12가지 비타민이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우리 몸의 필수 비타민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 기능과 역할도 좀 달라요. 그래서 비타민 1번부터 12번까지 이걸 어떻게 다 챙겨 먹어?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아신 쉽게 들었잖아요. 피리독신, 엽산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타민 B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타민 C는 뭐예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기본적인,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피부톤 밝게 해주는데 또 도움이 되죠? 기미 주근깨 없애는데 비타민 C 필요하죠? 예. 그래서 비타민 B하고 C는 워낙 많이 알고 있는 거에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는 좀 뺐어요. 근데 이 수용성 비타민이 아닌 지용성 비타민을 보니까 좀 독특해요. 그래서 비타민 D, 칼슘, 인, 흡수를 도와주고 뼈 건강을 도와줘요. 이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구루병, 골다공증이 뭐냐? 이상하다. 나는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구루병 오는 줄 알았는데 비타민 D도? 근데 비타민 D가 없이 칼슘만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따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복용을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사람들이 비타민 먹는 건 알아요. 근데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비타민과 미네랄은 같이 붙어 다니는 짝꿍이다.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같이 복용해야 비타민을 먹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최소량의 법칙. 비타민은 골고루 같은 일정한 양을 먹어야 우리 몸에서 제대로 균형 있게 흡수가 된다. 어떤 건 많이 먹고 어떤 건 작게 먹고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B가 선전하는 비타민 B군만 섭취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용성, 지용성 다 섭취를 해야 될까요? 다 섭취해야 돼요. 두 번째, 미네랄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오케이. 그죠? 비타민만 먹고 나는요 비타민을 맨날 먹긴 먹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소변만 누렇게 나오지 이게 왜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미네랄 섭취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몰랐죠? 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알았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은 예, 이제 알았죠? 네. 예, 미네랄과 함께 드셔야 되는 거예요. 미네랄과 함께. 자, 그러면 미네랄은 어떤 게 있어요? 나트륨, 칼슘, 인, 마그네슘, 칼륨, 철, 아연, 셀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미네랄이라고 불러요. 이건 광물이에요. 광물. 미네랄은 광물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그죠? 예, 그런데 광물을 어서 산에서 캐서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서 구한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화학적으로 우리 몸의 인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가분자화를 해서 최소량의 입자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미네랄로 하는데요. 비타민이 유기화합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미네랄은 유기화합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합물이라고 하냐? 순수 천연 비타민, 순수 천연 미네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광고할 때. 그거 앞으로 TV 광고에서 그런 표현 못 써요. 과대 광고, 허위 과장 광고로 다 잡혀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왜? 천연 미네랄, 천연 비타민은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형태로 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천연 비타민, 이 비타민만 뚱 떠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물질, 예를 들어서 과일, 채소, 야채, 그죠? 그 다음에 광물, 이런 것들을 효소 분해를 거쳐서 화학적으로 걸러내서 유효한 성분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어떻게 해요? 이거는 화학 비타민.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 비타민이라고 했죠. 미네랄도 합성을 시킨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효소라고 하는 게 없으면 얘네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로 분리되지가 않아요. 효소의 역할은 뭐예요? 가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먹는 것들은 천연물에서 효소를 통한 분해, 발효를 통해서 그것만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누가 식품 판매하는 데서나 뭐 어떤 이런 다른 업체에서 그런 표현, 예를 들어서 순수 천연 비타민, 천연 미네랄 이런 표현을 썼다? 그거 뻥이다. 그런 거 속아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근데 의외로 많아요. 잘 찾아보면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확한 표현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이렇게 하는데 화합, 효소 분해라고 하는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만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화합물이다.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음식, 평상시 먹는 음식을 통해서 과일, 야채, 채소, 뭐 이 고기,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걸 아무리 우리가 균형 있게 잘 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점점 빠져나가거나 어떻게 해요? 과잉 또는 결핍 상태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 내내 먹는 게 시덥지 않잖아요. 과일, 야채 풍부하게 뭐 마트에 가면 있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해요. 그런데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은 겨우 내내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잔뜩 먹어요. 그죠? 그러다가 봄이 돼서인지 다시 몸이 원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흡수된 게 쌓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와보니까 빈집이네? 봄이 돼갖고 여지껏 체온 올리느라고 열심히 일했던 애들이 다시 와가지고 근육에 와보니까 창고가 텅텅 폈네. 우리 주인이 겨우 내내 이거 안 먹고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도 몰라. 자기 역할을 안 하게 돼요. 신경 전달, 중추신경 전달, 근육 전달, 그죠? 뭐 생리활성 대사 안 해. 다 휴업이야. 야, 봄방학이다! 그리고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너른하고 힘들고 눈이 침침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양치질하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해. 어라? 이거 왜 이러지? 치과에 가야 되나? 아니에요. 비타민 부족이에요. 구내염이 나기 시작했어. 피곤한가? 아니에요. 비타민 부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갑자기 막 머릿결이 푸석푸석해지고 염색을 너무 심하게 했나? 파마약이 이번에 좀 센가? 아니에요. 비타민 부족이에요. 미네랄 부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좀 개선하고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인체는 좀 어떻게 돼요? 균형을 다시 갖추고 재충전을 합니다. 충전한다는 게 영양소만 충전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충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잠을 어떻게 해요? 잤다 안 잤다. 네? 막 이러잖아요. 잠 제대로 안 와요. 나는 막 잠이 안 와 미치겠어.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우리 몸의 균형, 밸런스를 깨고 충곤증을 더 증폭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봄이 되면 잠을 정시에 좀 자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 저는요 그냥 뭐 잠 별로 안 자도 피곤한지 몰라요. 원래 제가 수면 시간이 짧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자려고 자리에 눕는 습관을 가져. TV 끄고 불도 끄고 좀 잠자기 편안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잠이 안 와. 당연하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피곤한
잠이 올 리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정시에 취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돕는 것이 뭐예요? 꾸준한 운동이에요. 최소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해줘라.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 또는 최소 1시간 전에 한 30분 정도는 가볍게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해서 혈액순환과 대사를 좀 도와주면서 잠자리에 누워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먹으면 운동해요?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아유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날 때랑 똑같이 아이고 그러고 소파에 떡 앉으면 좀 있으면 6시였다가 몸이 이제 어떻게 돼요? 9시나 3시로 꼬부라지죠? 졸면서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해요? 3시 15분 돼버리죠? 3시 45분 돼버리죠 몸이? 아니면 9시 15분 되죠? 예, 일자로 옆으로 누워갖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죠? 가요? 예, 9시 15분 아니면 3시 45분 예, 옆으로 눕는다는 얘기지. 6시였다가 이렇게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실컷 잔 것 같은데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면.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발전기와 같아요. 순환기. 예. 이게 제대로 순환이 돼야 돼. 먹은 게 소화가 돼서 영양소가 돼서 세포까지 전달이 돼서 세포 안에서 어떻게 해요? ATP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은 이게 어떻게 대사가 되기도 전에 누워버리니까 온 몸의 혈액이 얼로 모여 위로만 다 가요.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여기가 깜깜하게 묵혀.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빡빡하게 불러갖고 화장실 가면 가스만 막. 우리 집 가스비 절약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네, 가스 생산을 제가 해요. 네,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식단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식단 관리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한 과일, 야채, 채소 뭐 이런 것도 먹지만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단탄지, 그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기본에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좀 골고루.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편식하지 마. 골라 먹지 마.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해. 우리 어른들이 다 의대 나왔어요? 의사예요? 아니죠. 하지만 이미 조상들은 알고 있어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걸. 그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래요? 아니요, 안 그래요. 편식이 심해요. 편식이 장가 간 놈도 똑같아. 야, 우리 막내 아들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김치를 안 먹더니 장가를 갔는데도 김치를 안 먹는 며느리가 와갖고서 아가야 김치 좀 가져가라 그랬는데 아니요 어머니 우리 오빠가요 김치를 안 먹어서요 저도 안 먹어요. 저도 그래서 그 집에 김치를 안 먹어요. 환장하고 어쩐데 네, 그러면 어떡하니 유산균이라도 먹어라 그랬더니 저희 먹는 거 있어요. 요즘 애들은 내가 내 새끼 욕하니까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은데 내 탓이지 뭐 내가 잘못 가르쳤지.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참견하고 잔소리하면 꼰대라 그래갖고 말도 못하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요번에 호주 갔더니 세상에 70대 80대 뭐 넘은 분들이 다 많이 왔는데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공통적으로 뭔 얘기를 하다가 한마디가 딱 터졌는데 이구동성으로 맞아 막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그러고 내가 귀가 크잖아? 쫑긋해갖고 들었더니 다 뭐라는 줄 알아요? 다 자식년. 아들내미 열심히 키워봤자 다 며느리 좋은 일 시킨 거라고 후회가 되는데 죽어라고 투자해갖고 애들 대기업 보내고 뭐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냈더니 죄다 다 그냥 며느리 좋은 일 시켰다고 엄마들이 후회를 하더라고. 내가 그럴 줄 알고 아들놈은 대충 키웠지. 네. 아니, 대충 키우는 애는 없어요. 나름 열심히 키웠어. 아니 근데 정말 그래요? 아들 열심히 키워봤자 며느리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장모 아들이야, 장모 아들. 요번에 여행 갔는데 사위가 2팀이나
사이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 왔는데 호칭이 나는 아들인 줄 알았어 둘 다. 어머니 뭐 아버지도 아니야. 엄마 아버지 막 이래요. 그래갖고 참 아들이 저렇게 잘하는 아들도 있네. 아니에요 사위예요 이러더라고. 한 팀은 아예 딸이 안 오고 사위만 왔어. 애 데리고. 한 팀은 부부인데 예, 같이 왔어요. 나는 딸내미가 며느리고 너 사위가 아들인 줄 알았어.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딸 하나 더 날 걸 그냥. 그냥 무슨 저기 한다고 아들만 죽어라고 나 100일 기도를 해갖고 아들을 하나 낳았더니 김치도 안 먹고 있는 자식. 예. 아무튼 이 식단 관리는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어려서는 부모가 챙겨주니까 먹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먹어야 되거든. 근데 어려서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어려서 들은 습관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기 때 김치 안 먹으니까 나이 들어서 장가가도 김치 안 먹는 거 봐. 예? 근데 그건 있어요. 생김치는 안 먹는데 김치찌개는 먹어. 그러면 김치찌개에도 유산균이 있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래서 김치찌개라도 이제 많이 먹이라고 하는 중인데, 예, 좀 잘 말을 안 들어요. 아무튼 이 비타민 무기화합물과 그 다음에 미네랄 유기화합물의 조합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을 동시에 섭취하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된다. 예를 들면 비타민 E, 항산화, 그 다음에 세포 보호를 하죠. 그죠? 근데 이것만 먹는 것보다는 셀레늄하고 같이 드셔야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되고 몸이 항산화가 현상이 유지되는데 비타민 E만 먹어. 아니면 셀레늄만 뒷다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 곧 먹었는데 맛은 좋은데 별로 모르겠어 이러더라고. 아 그건 몰랐죠. 그래서 함께 드시는 거다.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특히 지용성 비타민과 그 다음에 미네랄만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거는 잘 그 기능과 역할을 보시면 같은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예, 비타민 E하고 셀레늄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나이아신, 야 나이아신이라는 게 따로 있나 봐. 아니에요. 나이아신은 비타민 B군의 한 가지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드시려면 그저 정확하게 정량, 우리 인체에 필요한 양만큼을 잘 섞어서 혼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비타민이 필요해요. 근데 시중에 종합 비타민, 멀티비타민, 예? 무슨 비타민 B군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어떤 걸 먹는 게 좋아요? 종합 멀티비타민을 멀티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종합이라는 뜻이에요. 멀티비타민이 종합 비타민인데 약간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서 시중에서 파는 사람들이 종합 비타민은 2가지 이상을 섞으면 종합 비타민이래. 판매업자들이 골고루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멀티비타민은 다 들어가 있는 게 멀티비타민이에요. 다 한 개도 안 빼고 다 집어넣은 게 멀티비타민이에요. 구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서 이거 다 들어있어? 하루 필요한 영양소가 전부 다 들어있어? 아니야. 아닌 것도 있어요. 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내줄 때 나름대로 이 공무원들이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인허가를 내줄 때 종합 비타민 2가지 이상만 들어있으면 종합 비타민 승인을 내주네. 멀티비타민 한 개도 안 빼고 다 들어가 있어야지 멀티비타민이네. 네? 나머지는 단일 비타민이네. 그럼 여러분 어떤 거 드셔야 돼? 멀티비타민. 맞죠? 맞죠? 멀티비타민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멀티비타민은 하루 필요량이 그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미네랄도 필수 미네랄이 있고 비필수 미네랄이 있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이렇게 미네랄은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고함량 미네랄, 그 다음에 저함량 미네랄. 시중에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고함량 미네랄은 100mg 하루 이상이 돼 있으면 고함량이에요. 100mg 이하로 돼 있으면 뭐예요? 저함량이에요.
근데 저함량이라고 표현을 안 하지. 그냥 표기가 고함량이라고 안 돼 있는 건 함량 미달인 거예요. 이런 건 드셔도 효과가 없다. 네.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함량이다 아니면 100mg 이상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몸에 먹었을 때 그만큼의 흡수를 도와주는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어떤 건 35,000원, 5만원 막 이래. 한 달치가. 예? 그러면 사람들은 야, 뭐 이건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싸? 나 싼 거 먹을래? 똑같은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까요? 과연 똑같은 걸까요? 이게 멀티비타민인지 종합비타민인지 고함량인지 저함량인지 일반인들이 알아요? 우리 전부 다 의대 나왔어요? 약대 나왔어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내키는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의사야.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질까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좀 먹었으면 좋겠어. 사먹는 거 본인들 자유인데 기왕이면 제대로 알고 도움되는 걸 먹어야지 먹고 나서 1도 도움이 안 되는 건 돈 버리는 일이다. 돈 낭비하는 거예요. 돈 낭비. 자 그러면 유니베라가 만든 제품들은 돈 낭비하는 제품이에요. 먹으면 바로 효과를 보는 것들이에요. 효과를 봐요. 젊은 애들도 알아요. 저희 큰딸도 제가 회사에서 뭐만 가져가면 아주 그냥 내 눈처럼 딱 뜨고 있다가 와갖고서 이거 좋아. 그리고 딱 가져가. 이거 너무 좋아. 이건 좋고 이건 너무 좋대. 그 둘 다 가져가겠다는 뜻이잖아. 네? 나쁜 게 없대. 근데 한 개만 가져가라니까 이거 좋아. 그리고 싹 집어넣고 이건 너무 좋아. 그리고 쓱 집어넣어. 아유 귀여운 도둑이라며 뭐라고도 못하겠고. 근데 아빠는 딸바보가 맞나 봐. 이상하게 왜 딸한테는 내가 꼼짝을 못하지? 아들내미하고는 왜 막 이러는데 딸은 뭐가 오기만 하면 그냥 웃겨. 그냥 아주 귀여워갖고 다 컸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행복을 오래오래 가져가려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영위해야지. 아빠도 자리 깔고 누워있으면서 딸 오면 반갑겠어 미안하지? 그죠? 예.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게 요즘은 하루하루가 새록새록하게 제가 느껴요.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예. 많이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 다량의 무기질과 그 다음에 고함량 제품을 선택해서 드셔야 되는데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약처에서도 그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먹어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정이 된 것들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먹어도 된다라는 건데 다만 표기상 비타민은 멀티비타민이어야 되지. 예, 일부만 들어가 있고 일부는 빠진 것들. 뭐 비타민 B군만 잔뜩 들어가 있고 지용성 비타민 빠진 것들. 미네랄과 함께 복용을 해야 되는데 미네랄 함량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에너벨이에요. 제일 좋은 게. 예. 에너벨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짝 에너벨도 부족한 게 있어요. 특히 봄철에 햇살이 이제 쫙 내려쐬면서 우리 몸에 항산화,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항산화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멀티비타민도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에너벨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여기에다가 뭐예요? 셀레늄 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지, 헨까지 싹 섞어서 만들어 놓은 게 에너벨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일부가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네. 함량이 잠깐 미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해 주는 게 멀티 비타민이죠. 그죠?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약간 부족한 항산화 성분을 같이 좀 보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항산화, 셀레늄과 나이아신이 풍부한 AGX를 함께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에요. 충곤증이 느껴지는 시기에 핵심은 바로 뭐예요? 이
활성산소를 잡아라. 비타민, 미네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활성산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시기가 봄이란 말이에요. 봄볕에는 누굴 내보낸다? 왜? 이뻐서? 너 일단 나가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게. 가을볕엔 누굴 내보내? 딸.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며느리예요? 딸이에요? 딸이지 다. 딸도 되고 며느리도 돼요? 네. 그럼 우리는 활성산소를 다 맞으면서 돌아다니겠네? 봄볕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타민 미네랄 강의를 했어요. 제가 다 무슨 취지인지도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빼곡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상세한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오늘은 개구리 얘기는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 개구리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비타민 얘기만 했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활성산소가 잡아지지 않으면 스트레스 관리도 안 되고 면역 관리도 안 된다. 네. 충곤증 예방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활성산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저 양산 쓰고 돌아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봄볕이 얼마나 강하냐면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김이 죽은 깨 그죠? 만들어나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활성산소는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장기에도 여러 가지 염증과 암도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셀레늄을 좀 강하게 보충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